안녕하십니까. 병행충연구소의 오박사입니다. 야, 오랜만에 영상을 한 편 올리게 됐습니다. 음, 최근 들어서 바빴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올리기가 좀 귀찮았고, 그리고 또, 조금 이것저것 좀 게을러지다 보니까 영상을 자주 업데이트하지 못했는데, 오늘 좀 게임보다는 그래도 영상을 한 편 올리고 자는 게 어떨까 해서, 그리고 내일 또 마침 휴가고 해서 한 편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 흔히들 적성병이라고 얘기 많이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다들 이 병을 봤을 때,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그 어떤 농가분이 오셔가지고 이 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음, 원래는 이 배나무라고 하면 약을 1년에 보통 한 20번에서 25번을 주십니다. 예, 살균제, 살충제 혼합해서요. 그런데 대부분의 배 전문 농가분들은 약을 자주 주시기 때문에 이 적성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으세요. 가장 문제되는 병은 흑성병이 최고 문제는 이 꺼멓게 나오는 이 흑성병이죠. 정식 명칭은요, 검은별 무늬병. 쉽게 말씀드리면 고추에서 제일 유명한 병이 뭐죠? 탄저병이죠. 배나무에서는 이 흑성병이 가장 잡기 힘든 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흑성병 방제 체계로 약을 주로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적성병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시고 흑성병 위주로 방제를 하시는데, 그렇게 약을 대충 흑성병 위주로 방제하시다면 이 적성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적성병 자체는 쉽게 방지할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병은 자체는 균 종류가 담자균이에요. 담자균은 기존의 균 종류에 있어서 가장 똑똑한, 월등한, 진화가 아주 많이 된 그런 병이라고, 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담자균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병이다. 이 담자균에 의해서 담자균 종류가 이 붉은별 무늬병에 대한, 적성병에 대한 그 병 종류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이 붉은별 무늬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붉은별 무늬병을 잘 못 부를까요? 이게 글자가 길어요. 6글자죠. 근데 이거를 한자로 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붉은, 그러면 한자로 하면 적이죠. 그리고 별성, 그리고 병이기 때문에 적성병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붉은별무늬병, 적성병 둘 다 비슷한 말인데 정식 명칭은 붉은별무늬병이다. 그래서 이 병 자체는 처음에는 이 잎 앞면을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다가 여기 검은 점이 보이지요. 이게 균사입니다. 예, 균에서 삐져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잎 뒷면을 보면 거의 이건 굉장히 많이 진전된 상태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많이 오돌도돌하게, 아, 굉장히 진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털 모양의 돌기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요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녹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포자. 아, 이게 왜 붉은 변명에서 녹포자라고 할까요? 이 붉은 별 무늬병의 오리지널은 녹병입니다. 녹병이 이 배나무나 다른 나무에 가면 붉은별 무늬병으로 불려요. 그래서 이
이 붉은별 면역병의 조상이라고 얘기할까요? 조상은 녹병균이다. 그리고 이 녹병균에 있어서 종류는 뭐라고 그랬죠? 담자균류. 그리고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월등한 균류다. 그러니까 우등생이다. 균 중에 우등생이고 진화가 많이 된 균이란 균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감염을 시켰다가 나중에 점점 전염돼서 톨 모양의 돌기가 생길 정도의 녹포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병균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붉은 변면병이 이 녹병이라고 말씀드렸죠. 녹병균의 종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디서 옮기느냐? 이 향나무에서 옮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이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이나 좀 근처에 향나무를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적성병이 거의 90% 이상 매년 발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향나무가 기주기 때문입니다. 기주냐 뭐냐 기주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냐면 뭐 게임 좋아하시죠?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보면 저그족의 그 해처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다른 뭐 애들이 막 알을 까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주는 그 해처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향나무가 있으면 이 적성병이 굉장히 잘 발병한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녹포자는 이제 향나무에서 발화해서 기생 월동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없애려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향나무를 제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녹포자가 전염이 안 되고 밀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붉은별 면이병, 이 녹병균에 대한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병의 특징. 이 병이 뭐라고 그랬죠? 이 녹병이 배나무로 옮기게 되면 붉은별 무늬병, 적성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특징을 잠깐 이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징은 처음에 녹병정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녹병정자기는 유성생식을 하고요. 유성생식은 아시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생식을 생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독특한 향이 납니다. 그러면 이 향에 의해서 또 곤충까지 그러니까 벌레까지 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녹병 정자를 형성하고요. 다른 정자와 수정해서 이액균사 그리고 잎 앞면에 나오는 게 녹병 정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사진에서 언급드렸죠. 이 잎 앞면에 먼저 발병한다. 그러면 N이고요. 녹병 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뭐 전나무는 잎 뒷면에 형성된다고 해요. 그 다음 방금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녹포자입니다. 돌기가 있는 구역 내지 난형의 단세포. 제가 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요거라서 보시면 이 구형의 돌기와 단세포 이렇게 녹포자가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진 좀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중요한 게 기주를 교대합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듯이 향나무에서 배나무나 뭐 다른 일반 뭐 장미과 나무로 기주를 교대하는 게 이 녹포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아까는 잎 앞면에 이 정자가 생성됐다고 보면 이 녹포자는 잎 뒷면에 생성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서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포자가 발해하면 아까는 요 녹병정자 1이었죠. 그럼 얘네가 또 번식을 하게 되면 2액 N 플러스
N 이 얘기 됩니다. 그래서 이 균사에서 여름 포자와 겨울 포자가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 여름 포자가 가장 문제예요. 여름 포자가 다른 균에 따르면 뭐 분생 포자쯤으로 볼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얘네가 가장 많이 반복 가해하기 때문에 기존의 녹병 정자나 뭐 이런 거는 한번 와서 한 입만 이렇게 침투를 하였다면 얘네는 여기서 퍼져서 여름 포자 같은 거는 계속적으로 가해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번지는 게 여름 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름 포자로 월동 중간 기주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감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냐? 이 포플러란 나무는 포플러 녹병은 중간 기주 겹치지 않고 바로 직접 감염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 겨울 포자입니다. 아까 n 플러스 n 녹병 정자 n에서 n 플러스 n이 됐고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2n이 되죠. 그러면 여름에서 이 겨울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월동 담자기를 생성합니다. 얘네도 이제 겨울잠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겨울 포자를 상성하게 되고요. 겨울잠을 자려면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포벽이 두꺼워야겠죠. 그래서 세포벽이 두꺼운 월동 포자 그리고 감수 분열 후 격벽에 있는 한 개의 담자기에서 네 개의 담자 포자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 담자 포자가 뭐냐? 담자 포자는 담자기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작은 무석의 단핵 포자, 소생자 그리고 이 담자 포자 또한 여름 포자 마찬가지로 노포자와 마찬가지로 기주 교대가 가능합니다. 예, 노포자와 가능한 기주 교대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녹병의 종류가 있어요. 장세대종 아까 말씀드린 뭐 녹병 정자, 녹포자, 여름포자, 겨울포자, 이 담작포자까지 다섯 종의 포자형 모두를 갖고 있는 종은 장세대종 그리고 여름포자 말고 아까 제일 어렵다 제일 많이 피해를 준다고 그랬죠. 여름포자 말고 다른 세대 녹병정자, 녹포자, 겨울포자, 담자포자를 갖춘 세대 녹병균은 중세대종 그리고 마지막 있습니다. 단세대종입니다. 단세대종은 어, 여름포자 그리고 녹포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름포자, 녹포자, 녹병정자 얘네를 갖지 않고 결국은 겨울이랑 담자만 가지고 있는 이 단세대종이 있어요. 그런 걸 녹병균 그런 녹병균을 단세대종 녹병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모든 녹병균은 겨울포자와 담자포자 세대를 가진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냐? 이 녹병 자체가 결국은 이 특징 자체가 이 붉은별 무늬병, 적성병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첫 장에 언급드렸던 이 붉은별 무늬병, 이 녹병균입니다. 향나무에서 온다고 그랬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없앨 수 있느냐? 가장 큰 제품으로나 적용 약제 계열로 보자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이게 4원 작용기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용기작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농약병에 보시면 이렇게 분류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 살균제로 보시면 4일, 뭐 다일, 다이, 뭐 다삼 그리고 뭐 가나다 이렇게 한글로 가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살균제 작용 기작입니다. 그 중에 이 분류기호에 1이거나 다 3이 들어갔으면 아까 말씀드린 붉은별 무늬병, 적성병의 효과적인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대표적인 약제는 이 아미스타, 아족시스트로빈이고요. 그리고 선두주자 이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4일의 대표적인 약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실바코란 약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보가드 수화제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푸르겐.
요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이런 제품을 써봤는데 안 듣겠다 그러면 이 아미스타가 좀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높고, 그리고 사군 계통에서는 이 실바코가 효과가 높은 거를 제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희석 배수는 어떻게 되냐? 희석 배수는 아미스타 같은 게 아마 1000배입니다. 1000배라서 요게 250g이 한 봉입니다. 요거를 20g, 물 20리터에 20g 타시면 되겠고요. 실바코가 아마 제가 알기로도 거의 한 희석 배수가 뭐 1000배나 2000배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실바코가 이게 수화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0g이네요. 실바코가 물 물 20리터당 10g 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한뭐 시속배로 따지면 한 2000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50g으로 나와 있는데 250g으로 나와 있는데 물 한 말 20리터에 2000배 10g 희석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다투 계열의 약제들이 있어요. 카복사이드 저기 SDHI 계통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요게 이제 다3는 되는데 다투는 왜 안 되느냐 말씀할 수가 있는데, 다투는 요거는 흑성병 검은별 무늬병에는 탁월해요. 좋아요. 하지만 이 적성병에는 붉은별 무늬병 적성병에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뭐 골드타임, 미래빛, 뭐 카디스 요렇게 뭐 최근에 최고의 약제라고 뭐 흑성병 최고의 약제라고 나와 있는데 요 약을 주시면 꽝입니다. 적성병이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적성병 약은 꼭 적용 기작이 다3이나 4일 계통을 꼭 주셔야 된다. 특히 이제 아미스타나 이 실바코가 대표적으로 잘 듣는 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요. 자, 적성병, 붉은변 무늬병은 녹병균이다. 그래서 녹병에 대한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적용 약제 계열이 작용 기작으로 따지면 다삼, 4일군, 그리고 다투 뭐 흑성병 약제 많긴 나오는데 요거는 적성병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뭐 얘네 다쓰리, 다투 뭐 형제지간 아니냐? 형제지간은 맞는데 녹병, 적성병 군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게 다투다. 등록이 돼 있더라도 효과는 없으니까 이 적성병에 대해서 효과를 보시려면 이 다투 계열은 쓰시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혹시라도 이게 합제는 어떠냐? 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제도 만약 이 계열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적성병에 되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진짜 뭐 적성병에 많이 번졌다. 그러면 합제 같은 경우는 더블로 주세요. 왜냐하면 합제는 원 플러스 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함량 자체가 기본 단제 대비 거의 절반의 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제는 좀 진하게 주시는 걸 좀 추천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 적성병에 대한 고찰 그리고 어떻게 방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일반적인 인기 유튜버를 따라가는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좀 전문화된 지식과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걸 바탕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상담을 받고 싶고 나 병해충이나 이런 거 좀 더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 네이버에 병해충 연구소란 그 밴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시나 수고하셨고요. 병행충 연구소의 오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